조계종 제58기 3위 3인이 수계 교육이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남녀 행자 66명이 입교했습니다. 연수원에서 수계 교육이 열린 것은 2009년 신종플루 이후 두 번째입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의 새해 계획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교육 지원을 핵심 가치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로터스월드는 올해 동남아에 활동 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불교 성전을 오는 10월이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4차 회의를 열고 불교 성전 내용과 워크숍 일정 등을 공유하는 등 편찬 작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BTN 불교TV 개국 25주년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해자스님입니다. 군 장병 포교의 최일선에 있는 해자스님은 영상 포교의 불운하로 역할을 해온 BTN의 2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한국 불교 수행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상월선언 천막결사 1일 1식으로 14시간 정진, 무건, 부러진 50개의 장군죽비, 목숨을 건 90일의 수행 이야기를 상월선언 직의 코산 스님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조계종 3위 3인에게 수계 교육이 10년 만에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제58기 수계 교육에는 남행자 50명, 여행자 16명, 총 66명이 입교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사표가 되길 서원한 66명의 행자들이 조계종 스님이 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남행자 50명, 여행자 16명, 총 66명의 행자가 입교한 가운데 어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구불식으로 58기 3위 3인에게 수계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수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확고한 발심이 유지된다면 모든 과정이 출가 원력을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함께하는 도관들을 통해 아름다운 생각 공동체의 이론임을 스스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불식은 입제사와 서원문 낭독, 청규시달, 죽비 전달 순으로 진행됐으며 마국사 주지 원경 스님은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수계 교육에 들어가는 행자들을 환영하고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행자 때 복력으로 평생 수행의 복을 쌓는다 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대자유의 길에 들어서는 출가 수행자의 근본 마음가짐으로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가기를 기원드립니다. 12일 입교한 66명의 행자들은 갈마를 거쳐 어제 고불식을 시작으로 매일 연불과 자선, 기초교리 등을 배우고 22일 5급 승가고시에 이어 3위 3인에게 수계, 23일 보살계 수계로 일정을 회항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2009년 신종플루 사태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58기 3위 3인에게 수계 교육은 12일 입교에 앞서 사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당일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지원으로 발열과 호흡기 검사를 진행하는 등 감염 예방에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행자님들 모두 입교하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체온 재신 분들 열이 있으신 분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한국문화연수원은 방역을 진행하고 상주 간호사를 통해 매일 발열 검사를 진행하는 등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호사 세 분이 상주하면서 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8기 3위 3인에게 수계교육 입교자들은 교육기간 동안 3인 1실을 사용하고 매일 발열 체크를 진행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조계종 예비 스님이 되기 위한 일정을 예정대로 이어갑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의 새해 사업계획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는 로터스월드입니다. 교육 지원을 핵심 가치로 동남아 지역 빈민 아이들에게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올해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에 활동 거점을 마련해 더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2004년 창립 이래 맑고 깨끗한 연꽃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로터스 월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육에 중점을 두고 각종 지원과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는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바탕으로 모든 그 활동을 한다. 구호 활동, 의료 활동, 뭐 이런 모든 활동을 교육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등지를 주 활동 무대로 하고 있는 로터스 월드는 작년에도 빈민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참 교육을 받기 어려운 빈민 어린 아이들에게 유치원 교육부터 초등학교 교육, 또 뭐 위생 교육, 또 그 뭐 의료 봉사,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육 역량 강화에 대한 그러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런 등등을 했고 그랬습니다. 올해 사업은 지속성과 반복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는 빈민촌을 거점화해 지원하면서 하나의 지원 사업을 표준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한 마을의 기본 인프라와 주택을 집중적으로 개량해 개선의 모델로 삼고 주변 마을들이 모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주요 빈민 마을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마을을 하나의 표준화한다고 그럴까, 모델화한다고 그럴까, 주택 개량, 생활 환경 개선, 말하자면 화장실, 우물, 또 길, 뭐 이런 것 등등을 개량하는 그러한 활동을 좀 전개를 하자. 작년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미얀마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아 독립된 건물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현지 직원이 토지를 기증해 건물을 짓고 사회적 기업 두부공장과 직원 숙소, 본부 사무실, 교육공간,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할 숙소를 마련합니다. 로터스 월드는 본부 소유의 건물을 통해 미얀마 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4층으로 한 300평 짓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기업인 두부공장, 그리고 우리 그 두부공장에서 일하는 그 아이들 숙소, 그걸 좀 쾌적하게 만들어주자. 그리고 우리 본부 사무실,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공간. 이제 미얀마에 우리가 소유한 300평짜리 건물이 하나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이제 더 활동을 좀 박차를 가하자. 이와 더불어 라오스에도 활동 근간을 삼을 수 있는 센터 시설을 마련한다는 보관입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는 가운데 스스로 잠재력을 발휘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로터스 월드는 올해 새로운 터전을 기반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가까이에서 부처님 자비행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BTN 불교TV 개국 25주년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해자 스님입니다. 군 장병들의 포교 일선에 있는 해자 스님은 영상포교의 불운하로 역할을 해온 BTN은 불자들의 자부심이라며 2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400여 개 군법당에서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연평균 2만여 명 이상의 수계식을 통해 불교와의 인연을 만들고 있는 군종특별교구. 탈종교 시대 속에서 젊은 불자들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종교구장 해자 스님이 BTN 개국 25주년을 맞아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구촌에서 그 최초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청각으로 전하는 불교 TV가 그 영상 포교의 첫 발을 내디딘 지가 25주년이 되었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그 희노애락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해장 성우 큰 스님께서는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빠르고 또 정확하게 흥미있게 전하려고 노력해 오셨습니다. 해자 스님은 불법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영상 포교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없다며 BTN이 25년 동안 스님들과 불자들 곁에서 해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이웃 종교 신도들 중 종교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반사회적인 공격성을 드러낸 사건을 조명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자들의 소식을 전해 함께 해결해온 역할들이 불교 유일의 TV 방송사로 시작한 BTN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행,
교리, 의식, 스님들의 발자취 등 불교가 있는 곳이라면 늘 같이 해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 불교가 외부로부터의 부침이 있을 때는 그 바람막이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또 포교의 현장에서는 영상 포교에 있어 불운화 역할을 다해 그 우리 불자들에게 자부심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해자 스님은 BTN의 군포교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이 100만 원력 결집불사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계룡대 영회법당 건립불사는 최근 건축 설계에 대한 최종 계약이 끝나고 절차에 따라 여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원행 스님의 호국 연무사 법문으로 첫 시행된 10선계 제도 정착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처럼만 해온다면 부처님의 정법이 삼천대천세계를 비출 것입니다. 앞으로 계룡대 3군 본부 영해법당 건립불사나 10선계 수계법회 정착을 위해 영상매초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자 스님은 BTN 라디오 울림으로 종합방송사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는 BTN의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현 시대는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고 생각해야 하는 그런 방송이 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발맞춰 불교TV가 또 라디오 방송 채널인 울림을 시작했는데요. 참으로 다행스럽고 시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TV 라디오 채널 울림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방송, 또 청취자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화두를 주는 방송, 마음의 힐링을 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불교 성전 편찬추진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어제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어 불교 성전 편찬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상임위는 불교 성전 목차 구성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기획위원회 이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는 지난 3차 회의 결의사항을 처리했습니다. 또 목차는 장과 절로 구분하는 한편 항해 구분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각 발췌된 내용에는 소제목을 기입해 내용의 이해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임위는 올해 회의와 워크숍 등의 주요 일정을 공유했으며 오는 10월에 불교 성전 봉정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천년고찰 산청 화림사가 1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자비의 백미 나눔식을 봉행했습니다. 주지 해종스님, 김수환 산청군의원, 유승주 금서면장을 비롯해 관계기관 담당자 10여 명이 동참한 나눔식에서 화림사는 신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모인 10kg 백미 140포를 보시했습니다. 보시한 백미는 금서면과 오부면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산청복지관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기증됐습니다. 주지 해종스님은 대내외적으로 나라가 힘든 시기다라고 말하고 이럴 때일수록 이웃과 공생하는 길을 계속 찾아나가겠다라고 꾸준한 보시행을 약속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상월선언 입제 전 뉴스인뉴스에 한번 출연하셨는데 그때보다는 많이 수척하신 것 같습니다. 대신 뭐 눈주위 이쪽은 좀 부으신 것 같은데 먼저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뭐 기분상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아침 저녁으로 지금 많이 이제 붓기가 생겨가지고 엊그저께 병원도 가서 점검 받고 지금 뭐 회복 중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게 난방 시설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정진을 하시냐는 겁니다. 특히 상월선언은 비닐하우스에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매우 추웠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위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냥 일반 우리 사람으로서의 인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는데
결국에 이제 일교차가 가장 우리에게 그 큰 걸림돌이 됐고, 낮에는 영상 18도, 20도까지 올라갔다가 저녁에는 이제 영하로 떨어졌는데, 또 유일하게 저희들이 이제 난방 없이 이 냉을 막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었는데, 우리에게 지급된 거는 요 이제 물통, 요거 이제 더운 물을 여기 데워서 정말로 영하 10도 내려가고 5도 이상 내려갈 때는 이 물통을 이제 좀 데워서 몸에 이제 보충하는 그 위에는 결국에 이제 많이 추울 때는 일어나서 절을 하고, 또 이제 뭐 평소에 정진하지 않는 시간에는 낮에는 또 그 내에서 굉장히 이제 포행 정진을 굉장히 또 이제 좀 빠른 걸음으로 몸을 이제 데우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겨냈고, 그것보다도 올 겨울에는 이제 그 특히 사부대중의 그런 그 4대 결사의 그 염원으로 우리는 불보살의 가피를 입었지 않느냐. 그 상월선언에서 엄격한 청규로 정진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옷 한 벌에 의지한 채 하루 한 끼 공양, 그리고 하루 14시간 이렇게 참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일과는 어떠셨나요?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이제 전체가 일어나는 시간은 3시 정진 들어가고, 주로 근데 3시 전에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춥기 때문에. 그리고 방음이 안 돼서 텐트라는 그 얇은 그냥 가리개만 있을 뿐이지, 이제 한 끼를 먹으니까 또 배가 고프니까 차를 많이 마시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화장실 가니까 9분이 화장실을 자주 가다 보니까 이 텐트에서 이 잠을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2시, 1시, 또 이제 어느 한 분은 거의 1시간 정도밖에 숙면을 못 취하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3시, 새벽 3시부터 이제 기상해서 밤 10시까지는 이제 정진 시간을 14시간을 잡고, 나머지 쉬는 시간은 이제 포행 정진하고 공양하고. 그 정진 중에 위급 상황이 발생해서 119 구급차가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반철 정도 됐을 때 대중 스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탕비실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대중들이 상당히 이제 다 당황을 많이 했는데 이제 호흡 곤란으로 아무래도 춥고 또 배도 고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흡이 거의 이제 좀 문제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이제 119가 이제 뭐 문을 딸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해주 스님께서 이제 필답을 해서 병원에 가셔야 우리 8대중이 잘 정진할 수 있지 않겠는데 본인이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그런 고비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다른 스님들도 또 뭐 여러 있었지만 가장 큰 고비는 그때였던 것 같고, 대중이 이제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이제 스님이 쓰러지셨죠. 쓰러졌는데 그때 이제 저헬 땅에 왔을 때 이제 주는 이 사탕을 제가 이제 가져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탕 2개 정도 물리고 침낭을 덮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평소에 거의 잠을 못 주무셨던 게 한 3시간 정도 숙면을 좀 취하셔서 그 고비도 한번 넘긴 적이 있고, 90일 동안은 뭐 그런 조그만한 고비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알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때마다 또 서로 또 고비 넘길 때마다 또 대중이 새로운 또 각오와 또 에너지도 생기고 또 더 뭉쳐서 우리가 9명이 어쨌든 간에 나갈 적에 문을 같이 따고 나가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각오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고비가 사실은 우리에게 더 약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상월선언 해양 앞두고 한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맹정진 후에 장군죽비가 모두 이제 부러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우리가 장군죽비를 어느 선에서 어떻게 칠까에 대한 약속을 이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대중 전체가
우리가 뭐 꼭 잡는 사람만, 조는 사람만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장군죽비로 인해서 옆에 조는 사람도 깨워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온 장군죽비는 절대 성하게 내보내지는 말자. 이제 그것이 마지막 우리 이제 그 정진의 이제 그 보답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전체 대중이 그런 원을 세워서 스님께서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시는지 눈가가 이제 촉촉해지셨는데 그 상월선언에서는 매주 이제 음성 공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한 지상파 언론에서 소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스님께서 정진하시는 데는 문제는 되지 않으셨나요? 상월선언 위례 자체가 지금 바깥에 비행기 소리나 또 아파트 공사 소리가 워낙 소음이 심한 데라는 걸 알고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 요처에서 우리가 성만을 하려면은 오히려 불자들이 와서 거기서 법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야단법석을 해서 음악회도 하고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오히려 안 올 때가 더 시끄럽습니다. 사실은 적게 올 때가 오히려 소음이 더 크게 들렸고 와서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음악회를 하든 기도를 하든 우리에게는 다 그것이 수행하는 데는 사실은 큰 힘이 됐지. 나중에 그는 야단법석이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 그 공수하는 소리가 아예 무뎌지고 무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더라고요. 만약에 그 야단법석을 안 해줬으면은 9분이 상당히 90일 동안 그 견디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 야단법석을 해준 사법 대중들께 정말로 이 시간을 위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아마 정진 대중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상월선언 천막결사가 이제 원만하게 회항됐습니다. 회항하고 난 다음에 헌혈도 하시고 종단에 이제 발전 기금도 내셔고 그랬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 자자회 때 결론을 나는 90일 동안 이렇게 정진을 해보니 우리 조계종에 포교를 하든 수행을 하든 어쨌든 대한불교 조계종은 수행이 기본이 돼야 된다. 이 원칙은 그 해주 스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전 9분의 대중이 다 한결같이 거기에 대해 공감을 했고 그는 이제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서 앞으로 상월선언에서 수행했던 그런 그 좋은 장점을 포교에 또 정진에 또 불교를 중흥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좋은 기회관을 내서 또 그런 운동을 또 해가고 그런 정신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본적인 지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또 불자들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상월선언 결사에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그 힘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회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 정신을 잘 잊지 않고 또 사부대중께서 이렇게 응원해 주신 그 또 마음도 잊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하고 또 앞으로 BTN을 통해서 상월선언의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면은 불교가 좀 더 중흥되고 단합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동안 많이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스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글명으로 코로나19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감염증의 지역이나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은 차별과 혐오 같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감염병에 걸린 시민은 전파자이긴 하지만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무턱된 혐오와 기피보다는 서로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